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병헌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칙 중 하나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해도 전문가가 안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2008년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냈지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팔린 유명한 서적입니다. 그 책에서 그래드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비틀즈도 빌 게이츠도 모두 1만 시간을 투자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엄청난 희망을 줬습니다. 아, 나도 1만 시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글래드웰이 인용한 원래 연구자는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993년도에 에릭슨 교수는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의 바이올린 학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평균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이 강조한 건 단순히 1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deliberate practice, 즉 의도적인 연습이었습니다. 에릭슨은 연습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그 양에만 주목한 거죠. 그럼 의도적 연습이 뭐냐? 에릭슨이 정의한 연습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단순히 연습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번 1시간 동안 이 특정한 기술을 개선한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곡 전체를 100번 치는 것보다도 어려운 건 한 악절만 100번 반복하는 겁니다. 둘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즉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치나 멘토 또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영역에 대한 공략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현재 수준보다도 약간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농구 선수가 오른손 대신 약한 왼손으로만 드리블 연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집중 문제입니다. 멍하니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에릭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음악가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의 의도적 연습은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고강도이거든요.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만 시간을 투자해도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오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럼 왜 1만 시간이 통하지 않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바이올린이나 체스 같은 명확한 규칙이 있는 분야에서는 1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글쓰기 이런 것과 같이 변수가 많고 피드백이 불명확한 분야에서는 시간만으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20년 경력이 있어도 5년 경력자와 의사결정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의도적인 연습 없이 같은 실수를 20년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을 무시할 수 없다입니다. 말콤 그래드웰은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암시했지만은 에릭슨조차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의 저서 피크에서 에릭슨은 선천적 재능, 이것이 시작점과 한계를 결정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해도 모든 사람이 올림픽 선수가 되거나 세계적 음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시작 시기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릭슨의 연구에서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대부분 5세 이전에 시작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 높은 어린 시절의 학습이 성인기 학습보다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40세에 시작한 1만 시간과 5살에 시작한 1만 시간은 다릅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때 컴퓨터 실습실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함부르크 클럽에서 하루 8시간씩 공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1만 시간을 투자할 환경과 자원 자체가 하나의 특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낸 책 성공과 행복을 위한 인생의 길을 찾다에서 제시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사실 의도적 연습은 전략적 접근의 한 형태예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전략입니다. 1만 시간을 막연히 열심히만 투자하는 게 뭐냐? 제가 책에서 다룬 전통적 성공 모형의 성실함, 그 패러다임이에요. 20세기 산업 사회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성실한 것만으로. 열심히 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21세기는 다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전략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 1.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라입니다. 하루 3시간씩 멍하니 반복하는 것보다도 하루 1시간이라도 완전히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연습 시간을 기록하지 말고 오늘은 무엇을 개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 연습했다. 이런 것 대신에 오늘 백핸드 약점을 10% 개선했다라고 적는 형태입니다. 전략 2번째입니다. 즉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치나 멘토를 고용하든지, 이것이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평가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스터디 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리뷰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측정하세요. 앱이나 도구를 써서 객관적 지표를
추적하십시오. 셀프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연습이나 작업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집중 공략하려 합니다. 80대 20의 법칙 들어보셨죠? 이걸 역으로 활용하세요. 상위 20%가 되는 것을 막는 핵심 약점 20%를 찾아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개선하세요. 골프를 예를 들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잘 치는데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이 안 된다. 그럼 퍼팅만 집중 연습하는 겁니다. 전략 네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스마트 얘기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위 10%나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이것도 충분한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스마트 목표 설정법 활용하십시오.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구계의 전설적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 성공 비결은 만다라트 기법에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선수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괴물투수가 되었죠. 여기에서의 만다라트 기법의 핵심은 기술보다도 생각하는 전략이나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만다라타 기법에 녹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1만 시간을 설계하느냐입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21세기 성공의 핵심 전략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하는 단순한 해석은 위험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연습한 1만 시간은 당신을 해당 분야의 상위권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선천적 재능, 시작하는 시점, 환경적 자원도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1만 시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나는 어제보다도 나아졌는가 하고 자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략적 접근법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영상은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도발적인 리사 펠드먼 베렛 교수의 충격적인 뇌과학 이론, 이것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제 책에서 다룬 심리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뇌과학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